수험생 여러분, 심정욱입니다. 자, 제가 특별히 시간을 마련해서 그 타이틀을 한번 볼까요? 최신 판례. 이 시간을 제가 마련해서 여러분에게 영상 좀 만들어서 공부에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촬영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고민하다가 이거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느낀 이유가 있어요. 민법 들어간 시험은 엄청 많아요.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그 다음에 행정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그리고 법무사, 변리사, 그다음 법원직도 있죠. 공무원시험, 법원직, 그리고 변호사 시험. 민법들은 엄청 많은데 그 문제 공통적으로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게 최신 판례입니다. 근데 최신 판례가 시험에 이제 떴어요. 그러면 지문 중에 그냥 한 개, 두 개가 쓱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그 최신 판례에 대한 공부가지고 있는 사람은 금방 문제를 풀어요. 그리고 최신 판례를 알면 답이 잘 보여요. 요놈이 답이 되거나 다른 게 답이 되거나 딱딱 잘 보인다고 그래요. 근데 최신 판례에 대한 거 모르잖아요. 그러면 시험장 가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왜냐면 읽어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문장을 또 여러 번 읽다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신 판례를 만들어서 그것도 좀 해결해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영상 보시는 분은 첫 번째 뭘 해야 될까요?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하셔야 돼요. 자, 이거 시간 날 때마다 차근차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리해주는 내용은 제 밴드 있죠? 제 밴드 심정욱 민법 네이버 밴드 앱 들어오시면 거기 자료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어요. 그거 그냥 화면으로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출력해서 잘 모아서 자꾸자꾸 반복해서 보시는 자료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판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일단 연도를 볼까요? 대파는 대법원 판결이랍니다. 2022년 1월 14일, 이게 판결 선고 날짜. 그다음 2018타 223054. 이 다라는 그 사건 이름입니다. 민사 사건 이름입니다. 형사 사건 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이제 2018년도에 민사 사건으로 접수가 된 게 이건 22만 3,054번째 접수된 사건이랍니다. 사건 엄청 많죠.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 판례. 그 다음에 2023년도 엄청 그죠? 최신에 난 내용이죠. 아마 대부분은 여러분이 내용을 알고 있는 내용이 많을 거예요. 근데 한두 개 정도 잘 모르는 걸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이게 이런 거구나 들어는 봤다. 그리고 문제 풀 때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첫 번째로 뭐에 관한 내용이냐면 이게 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매매계약의 성립. 바로 판례 내용을 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해드린 조문 매매에 관한 조문이 563조입니다.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는 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매매 계약이 성립하려면 먼저 재산권 이전해 주겠다라고 약정, 대금 지급해 주겠다고 약정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매매 계약은 서로 출연했어요. 서로 출연했으니까 무슨 계약이 될까요? 무상 계약. 그리고 매도인의 채무하고 매수인의 채무는 주고받고의 관계에 있는 거죠. 이게 give and take, 주고받고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결연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계약이죠? 쌍무 계약. 그리고 의사 표시에 합치만 다 성립하니까 무슨 계약일까요? 낙성 계약. 특별한 방식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불요식 계약입니다. 이렇게 그 최신 판례 내용을 하면서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도 한꺼번에 정리를 해둘 테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매매 계약은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이랍니다. 여기까지 이상 없죠? 그럼 이제 구체적인 판례 내용인데 이 두 가지 판례 중에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 제가 딱 문자별로 1번부터 4번까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같이 한번 1번 한번 봅시다. 자,
매매 계약의 성립하기 위해서 일단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계약이 이렇게 있으니까 당사자가 일단 누군지 정해줘야 돼요. 자, 먼저 매도인과 매수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돼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누구고 매수인이 누구고가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돼요. 그리고 합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해 주겠다, 매수인은 대금 지급해 주겠다, 이렇게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합의를 해줘야 되냐. 왜 그런 판례가 많이 쌓여 있어요. 이걸 다 제가 모은 겁니다. 자, 첫 번째 매매 목적으로 대금인데요. 또 매매 목적물하고 대금은 계약 체결 당시에는 다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이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장차 나중에라도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매매 대금은 3억으로 한다, 이런 건 당연히 되죠. 근데 또 구체적으로 특정된 기준과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매매 대금은 이행할 때 시세에 의하여 한다, 이렇게 계약을 해도 그 부동산의 가격이 존재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가에 의하여 한다, 이렇게 계약을 해도 그건 특정 경우를 봐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가 있다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 이거 조심합니다. 따라서 매매 대금을 일정 기간 후 뭐에 의하여 시가에 의하여 계약을 해도 시가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건 특정이 된 거예요. 특정된 겁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이 성립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항을 합시다. 합의라는 게 계약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다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죠. 일일이 다 세부 사항에 관한 합의까지 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 표현이 이겁니다. 계약의 어떤 사항이죠? 본질적 사항 또는 중요 사항에 관해서만 합의가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비용, 그다음 이행 시기, 이행 장소, 담보 지급 등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합의까지는 필요해요, 필요가 없어요. 자, 이게 매매 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될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이렇게 딱 모아서 정리하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잘 보지 않았던 표현이라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구나.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세부 사항에 관한 합의인데 계약 비용, 이행 시기, 이행 목고, 담보 체계에 관한 합의 이거 없어도 되는구나. 그 다음 시가에 따라서 계약 해석되고 계약이 성립하면 봐줄 수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잘 몰랐던 내용까지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최신 판례를 보는 거의 장점입니다. 어렵지는 않으나 여러분이 놓칠 만한 것들을 잘 보완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최신 판례를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강의하고 마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결국 듣고 끝날 것이다. 듣고 끝날 것이다. 그래서 이 최신 판례를 기왕 내 내용을 정리해 줄 거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금해하다가 아예 문제를 직접 PPT로 만들어서 여러분을 하여금 풀도록 만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좋겠죠? 설명 들은 걸 객관적으로 풀어야 여러분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문제를 준비했어요. 하고 문제 띄워드릴 테니까 시간이 계속 이렇게 정지가 된 상태로 갈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 보시고 직접 풀어봅니다. 풀어보고 해설을 듣는 거예요. 자, 문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풀어보셨어요? 이게 그 연도를 좀 볼까요? 2024년 법원지 9급 변형이 됐죠. 일단 2024년도 출제됐던 문제고, 이 9번째 문제가 얘는 사지선다로 되는데 보통 시험이 오지선다니까 오지선다 제가 내용을 갖고 있어요. 자, 일단 풀어봅시다. 문제 풀 때 처음에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지문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객관식 문제를 좀 잘 풀려면 뭘 먼저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지문을 읽고 싶은 대로 읽으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읽다가 자기 마음대로
지문 있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거 지양하시고 나와 있는 것대로 또박또박 읽어보자는 겁니다. 나와 있는 것대로 또박또박 밑줄을 하시든지 끊어서 하든지 나와 있는 것대로 또박또박 읽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내가 정답을 찍었던 그게 다시 답으로 나오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뭘 하는 게 중요하면 키워드를 잘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각 지문별로 키워드를 꼭 잘 체크를 해주시는 겁니다. 요건 저를 따라서 연습을 하시면 돼요. 저 따라서 연습.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제가 모든 문제를 각 지문이 O인지 X인지 R인지 키워드를 표시해 드릴 테니까 이걸 여러분 잘 따라서 클리어 하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첫 번째는 읽고 싶은 대로 읽지 말고 또박또박 읽어야 한다. 두 번째는 꼭 키워드를 체크해 둘 것.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요 1번 이렇게 되면 이게 첫 번째 플랜이니까 이제 1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플랜은 2번. 이렇게 1년 문제가 붙습니다. 매매 계약의 성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계약 체결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가 있답니까? 없죠. 나중에라도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되죠. 2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매매될 액수를 시가에 의하도록 하는 계약도 허용돼야 돼요. 되죠? 이것도 매매대금이 특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부동산 또는 동산의 시세라는 게 있죠. 그러면 3월 달에 계약을 하면서 9월에 이행하기로 하고 그 시세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한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부동산의 동산의 가격이 늘 있으니까 그건 충분히 특정됐다 안 됐다.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매매 계약 성립한 것이 아니라 매매 예약 상태로 보아야 한다. 틀렸죠? 예약만 한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본 계약인 매매 계약이 성립한 거고 대금도 특정된 거예요. 자, 옳지 않고 찾는 거 아니에요? 답은 2번이죠. 3번은 자주 등장되는 질문입니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본질적인 사항, 중요 사항에 관해서만 합의가 있으면 되죠. 모든 사항에 관한 합의가 필요 없습니다. 5번 이행 시기, 이행 장소 같은 세부 사항에 관한 합의가 없더라도 매매 계약이 성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낯설게 느껴지면 안 되는 게 이게 4번입니다. 4번 매매 계약의 경우에 적어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뭐해야 된다. 특정돼야 한다. 매도인과 매수인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된다. 이게 최신 판례를 공부하는 실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모르면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신 판례 내용 정리를 하면서 문제도 풀어보고 여러분이 좋으신 면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영상 여러분 뭘 하셔야 될까요? 구독이죠.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내용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이 내용은 제 밴드에다가 이걸 통째로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어요. 일단 판례 설명 한 장, 그리고 문제도 아무 표시 안 되어 있는 거, 맨 끝에 키워드가 표시되어 있는 거 딱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밴드 오셔서도 열심히 자료 차곡차곡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첫 번째 최신 판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